박진석이 수빈 집 골목에서 딱 걸렸는데요. 수빈이 먼저 물었습니다. 회장님 설마 저 감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박진석이 고개를 들더니 수빈을 지키러 왔다고 말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5가지 단서로 왜 박진석이 직접 움직였는지, 그리고 왜 이상철이 갑자기 박성재와의 연애를 반대한 건지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이게 연결되는구나 싶은 장면들이 계속 터지거든요. 수빈은 사실 며칠 전부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이상철 쪽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빈아, 상철 아저씨가 반대하신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수빈은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감이 안 잡혔을 겁니다. 고성이가 던지는 말은 독해서 화가 나는데요. 이상철이 던지는 말은 조용해서 더 아프잖아요. 수빈은 괜찮은 척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오빠 반대할 수 있죠. 당연한 거예요. 입은 이렇게 말했는데 마음은 다르게 반응했겠죠. 수빈은 이상철을 싫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철이 수빈을 싫어해서 반대한다는 상상 자체가 수빈한테는 공포였을 거예요. 내가 박성재 오빠를 흔드는 사람으로 보이나? 내가 그 집을 망가뜨리는 사람처럼 보이나? 수빈은 혼자 계속 그 생각을 반복했을 겁니다. 박성재도 흔들렸습니다. 박성재는 원래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타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박성재는 말이 적어지고 약속이 늘어납니다. 내가 해결할게. 너는 아무 말 하지 마. 박성재가 이 말을 할수록 수빈은 오히려 더 불안해졌을 겁니다. 해결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잠깐 멈추자로 들릴 때가 있으니까요.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수빈이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한 게요. 처음엔 진짜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째 같은 시간대 같은 위치. 수빈이 편의점에서 나오면 멀찍이 서 있다가 고개를 돌리고 수빈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 천천히 따라오듯이 움직이고요. 수빈은 설마 했겠죠. 그리고 그 설마가 맞았습니다. 그 사람이 박진석 회장이었거든요. 박진석은 전화도 안 했고 비서도 안 보냈습니다. 정식으로 만나자고 부른 것도 아니고요. 그냥 수빈 동네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박진석도 스스로가 낯설었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사람 하나를 궁금해하고 확인하고 마음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왔으니까요. 그런데 발이 여기까지 왔다는 건 박진석 마음이 이미 움직였다는 뜻이죠. 수빈은 결국 박진석을 발견하고 멈춰섭니다. 회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박진석은 순간 표정이 굳었다가 무심한 척했을 겁니다. 지나가다. 수빈은 속으로 지나가다 이 동네를요? 하고 웃음이 나왔겠죠. 근데 그 웃음은 금방 사라집니다. 박진석이 다음 말을 꺼내는 순간 수빈의 숨이 턱 막히거든요. 요즘 이상철 쪽에서 반대한다며. 수빈은 그 말에 등골이 서늘했을 겁니다. 박진석이 이미 이상철의 공기까지 알고 있다는 건 박성재의 연애가 더 이상 둘만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수빈은 애써 태연하게 말합니다. 반대라기보다는 걱정이시겠죠.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은 날카로웠을 거예요. 걱정은 핑계일 때가 많지. 사람이 반대할 땐 이유가 있어. 수빈은 속이 콱 막히는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박진석은 집안 격차를 직접 말하진 않아요. 근데 그 공기가 느껴지죠. 너는 버텨낼 수 있냐는 공기요. 그런데 여기서 박진석이 의외의 말을 합니다. 그래도 넌 나쁘지 않더군. 수빈은 이 칭찬이 더 무서웠을 겁니다. 칭찬 다음엔 늘 조건이 붙으니까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받아칩니다. 회장님이 저를 좋게 보시든 말든 제 마음은 제가 정하는 건데요. 박진석 입가가 아주 잠깐 올라갔겠죠. 이 애가 참 안 밀린 애 같은 느낌으로요. 그러더니 박진석이 결정타를 던집니다. 성재는 내가 필요해 보여. 근데 내가 성재를 감당할 수 있겠나? 수빈은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을 겁니다. 감당이라는 단어가요. 사랑을 전쟁으로 바꾸는 단어잖아요. 수빈은 속으로 결심했겠죠. 여기서 밀리면 끝이야. 오늘 내가 흔들리면 오빠도 흔들려. 수빈이 웃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로요. 회장님, 제가요? 저 원래 웬만한 건 다 감당해요. 다만 제가 감당 못하는 건요.
수빈이 박진석을 똑바로 봅니다. 상처 주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박진석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을 겁니다. 박진석은 그 순간 고성희를 떠올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처 주는 사람이 집안에 있다는 걸 박진석도 이제는 모른 척하기 어려워졌을 테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수빈이 묻습니다. 회장님 그러면요. 회장님은 지금 저 보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저한테 뭘 하는지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박진석이 한 박자 늦게 대답했을 겁니다. 둘 다. 너한테 해가 가면 성재가 무너져. 성재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져. 박진석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박진석이 수빈을 단순히 검증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판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날 이후 박진석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수빈을 대놓고 막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축복하지도 않아요. 대신 박진석은 확인의 속도를 올립니다. 누가 수빈을 흔드는지, 누가 이상철을 자극했는지요. 박진석은 감정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로 정리하는 사람이니까요. 여기서 첫 번째 단서가 튀어나옵니다. 이상철이 갑자기 반대한 이유가 상황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흘린 말 때문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상철은 사람을 쉽게 오해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이상철이 반대라는 단어를 꺼냈다는 건요. 이상철이 마음속으로 가장 무서워하는 지점을 누군가가 콕 찔렀다는 뜻입니다. 수빈은 그날 밤 박성재에게 묻습니다. 오빠, 이상철 아저씨가 무슨 말까지 하셨어? 박성재는 잠깐 망설였겠죠. 그리고 결국 말했을 겁니다. 상철 아저씨가 너한테 상처가 갈까봐 반대하셨어. 그 집 위험하다고. 수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억울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철이 틀린 말만 한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수빈은 자기 삶을 지키는데 능숙하지만 고성애 같은 사람은 능숙함으로도 막기 어려운 상대니까요. 그때 수빈은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을 겁니다. 이상철이 이런 결론을 낼 만큼 누군가가 뭔가를 보여줬다. 누군가가 위험이라는 단어를 심어줬다. 그럼 그 누군가는 누구냐? 정답에 가장 가까운 이름이 고성희였겠죠. 수빈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빈은 오히려 더 정면으로 갑니다. 오빠, 도망치지 말자. 내가 이상철 아저씨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수빈이 이렇게 말하면 박성재가 더 아팠을 겁니다. 박성재는 수빈이 다치는 게 싫어서 숨기고 싶었는데 수빈은 다치더라도 도망치지 않으려 하니까요. 박성재는 그런 수빈이 고맙고 동시에 무서웠겠죠. 이 아이를 내가 정말 끝까지 지킬 수 있나 하는 무서움이요. 그러는 사이 집안에서는 박영나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폭발합니다. 박영나는 집을 나갔습니다. 충동이었을 수도 있고 계획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하나죠. 박영나는 더 이상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영나는 밖에서 처음으로 숨을 쉬었겠죠. 누구 허락도 없이, 누구 눈치도 없이요. 하지만 오래 못 갔습니다. 박영나는 결국 집으로 끌려옵니다. 고성희는 딸의 자유를 용납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고성희는 딸을 사람으로 존중하기보다 통제해야 하는 존재로 다뤄왔으니까요. 집으로 끌려온 박영나는 울지도 않고 소리도 안 지릅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게 더 무섭게 말합니다. 나 이제 내가 살고 싶은 삶 살 거야. 고성희는 비웃듯이 받아치겠죠. 내가 뭘 알아서 살아? 박영나는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내 인생 망치고 있다는 건 이제 알아. 이 한마디가 고성희의 신경을 정확히 끊었을 겁니다. 고성희는 배신에 특히 약하거든요. 자기 손길 밖으로 나가는 순간 고성희는 그걸 사랑의 독립이 아니라 권력의 반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요. 박영나의 웹툰이 하필 그 타이밍에 고공행진을 합니다. 조회수가 올라가고 공유가 늘고 댓글이 폭발합니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겠죠. 이거 진짜 이야기 아니야? 저 엄마 캐릭터 너무 현실적이야. 저 집안 어딘지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아? 박영나는 그 반응을 보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말하면 세상이 들어주는구나. 엄마가 막아도 내가 나로 서면 사람들은 내 편이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박영나는 고성희 앞에서 한 번 더 못 박습니다.
엄마가 지우라면 더 그릴 거야. 엄마가 숨기려는 걸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니까. 고성이는 여기서 진짜로 흔들렸을 겁니다. 수빈은 밖에서 점점 박진석 쪽 마음을 얻어가고 박영란은 집안에서 통제에서 벗어나고 박진석은 수빈 동네까지 와서 무언가를 확인하고요. 고성이가 제일 싫어하는 그림이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한 명씩 고성희의 손길 밖으로 나가는 그림. 여기서 두 번째 단서가 터집니다. 고성희는 흔들리는 순간마다 늘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정면 승부가 아니라 판을 옆으로 튼다. 사건을 다른 사건으로 덮고 사람을 사람과 싸우게 만들고 진실 대신 소문이 돌게 만드는 방식이요. 그래서 고성희는 이상철 쪽을 먼저 건드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철이 반대하면 수빈이 흔들립니다. 수빈이 흔들리면 박성재가 무너집니다. 박성재가 무너지면 박진석이 다시 가족을 위해 결정을 내립니다. 고성희는 이 흐름을 너무 잘 알고 너무 자주 써먹었던 사람이죠. 수빈은 그 흐름을 눈치챘을 겁니다. 그래서 수빈은 박진석에게 한 번 더 말했겠죠. 회장님, 누가 제 주변을 흔들고 있는지 저도 알아요. 저는 도망치지 않을 건데요. 회장님은요? 회장님은 저를 지켜주실 건가요? 아니면 끝까지 시험만 보실 건가요? 이 질문이 박진석을 흔들었을 겁니다. 박진석은 원래 시험으로 사람을 보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수빈은 시험을 거부합니다. 대신 선택을 요구해요. 박진석은 그 순간 자기 안에 갈등이 올라왔을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키면 고성희와 정면 충돌이 시작된다. 근데 내가 안 지키면 결국 성재가 부서진다. 박진석은 결국 결심했겠죠. 수빈아, 너 건드리는 사람이 누구든 내가 그냥 두진 않겠다. 이 말은 단순한 보호 선언이 아닙니다. 고성희에게 선전포고랑 다름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단서가 이어집니다. 박진석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고성희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자기 편부터 다시 묶으려 할 겁니다. 그런데 고성희가 가장 불안한 건요. 딸 박영나가 이미 반쯤 자기 편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고성희는 박영나에게 말했을 겁니다. 내 웹툰 당장 내려. 박영나는 웃지도 않고 대꾸합니다. 엄마가 무서워하는 거 난 더 그리고 싶어. 고성희는 그 순간 진짜로 표정이 달라졌겠죠. 고성희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통제하고 싶은 사람이니까요. 통제가 안 되는 순간 고성희는 더 잔인해집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혼자 계산했을 겁니다. 박진석이 수빈을 편들면 내 판이 흔들린다. 박영나가 계속 그리면 내 과거가 드러난다. 이상철이 반대해서 수빈이 흔들려야 한다. 박성재가 지치면 끝이다. 그래서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가장 손쉬운 칼을 꺼낼 수 있습니다. 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흘리고 누군가에게 보이고 누군가가 믿게 만드는 것. 그게 고성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수빈은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였을 겁니다. 수빈은 스스로도 몰랐던 방식으로 박진석의 마음을 움직여버렸고요. 박영나의 웹툰은 이미 사람들이 지켜보는 창이 됐습니다. 고성희가 숨기려고 할수록 더 커지는 창요. 여기서 네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고성희가 조용히 웃을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 웃음은 내가 아직 판을 쥐고 있어가 아니라 이제 누군가를 한 명쯤은 다치게 만들 거야라는 신호일 때가 많거든요. 수빈은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빈은 박성재에게 말했겠죠. 오빠, 나 이번엔 혼자 아니야. 회장님이 나한테 오셨어.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복잡했을 겁니다. 기뻐해야 하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수빈을 인정해준다는 건 좋은데요. 아버지가 직접 움직였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위험하다는 뜻이니까요. 박성재는 결국 결심했겠죠. 수빈아, 앞으로는 내가 더 앞에 설게. 너는 내 뒤에 숨지 말고 내 옆에 있어. 수빈은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을 겁니다. 수빈은 늘 강한 척했지만 사실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라고 말해주는 게 제일 필요했으니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단서는 박영나 쪽에서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박영나가 웹툰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반항이 아닙니다. 박영나는 이제 처음으로 느끼고 있어요. 내가 엄마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감각을요. 그 감각이 자라는 순간 고성희는 더 미쳐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고성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딸이 떠나는 게 아니라 딸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다음 전개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성이는 수빈을 직접 건드리기보다 주변을 무너뜨리려 할 겁니다. 이상철 쪽을 더 자극하고 박성재를 더 고립시키고 박영나에게는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넌 끝이야 같은 방식으로 숨통을 조이겠죠. 그런데 그 순간 고성이가 몰랐던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박진석이 수빈을 시험하는 단계에서 이미 넘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박진석은 수빈이 상처 주는 사람은 못 참습니다라고 말한 순간 자기 집안에 누군가가 떠올랐고요. 그 떠오름이 박진석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고성이는 선택해야 합니다. 더 크게 흔들어서 덮을지 아니면 처음으로 자기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진짜로 누군가를 다치게 할지요. 그리고 수빈도 선택해야 합니다. 이상철의 반대가 두려워서 물러날지 아니면 박성재 옆에 서서 끝까지 버틸지요.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끝나면 제일 잔인합니다. 고성이가 조용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박진석은 수빈을 보며 낮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내 주변에 낯선 사람이 붙기 시작할 거다. 수빈이 눈을 크게 뜨죠. 회장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박진석이 짧게 답합니다. 나만 믿어. 그리고 그 말 뒤에 이어질 진짜 속마음은 이거였을 겁니다. 이제는 내가 고성이를 믿을 수가 없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고성이는 가만히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다음 회차에서는 고성이가 진짜로 움직였을 때 누가 다칠지, 그리고 박진석이 어디까지 수빈 편에 설지, 박영나가 웹툰으로 무엇을 더 꺼낼지 그게 한꺼번에 터질 수 있습니다.